걱정 따위 바람에 날려버려요. 눈을 감고 지금을 마음껏 느껴봐요. 바로 여기 통영에서 통통통통통통영 통통통통통통영. 안산신문의 성병헌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이야기를 끌고 갈 최원석 관광도매 PD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원석입니다. 예, 오늘은 게스트로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통영 민들레 인문위 강분혜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분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 하면은 일반인들이 다 잘 모르시는데 생소한 건데 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와 지역의 사회 서비스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일들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남들은 거의 다 사람들의 기업이라 하면 빵을 팔기 위하지만 저희들은 빵을 만들기 위한 기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예. 7월 1일이 사회적 기업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로 벌써 10년째를 맞았는데 이 사회적 기업을 하시면서 좀 뭐 어떻습니까? 힘든 일도 많았을 건데 한마디 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는 10년 아니고 7년입니다. 7년인데 오면서 처음에는 사실은 못 모르고 사회적 기업이래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많이 힘들었죠. 뒤돌아보면 지금도 10년 하신 분들도 제가 물어보면 해야 말까 계속 이어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단순하게 사회적 기업의 어떤 이런 작은 모티브의 뭐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정책적인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걸 따지자면 예를 들자면 사회적 기업을 자꾸 만들기는 하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책임의 어떤 부분들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육성시키는 게 부족한 얘기죠. 자꾸만 많이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어떤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컨설팅을 통하거나 이런 거 많이 묻기도 해요. 묻지만은 우리가 물론 뭐 개개인의 기업의 만족의 어떤 그런 것은 줄 수는 없지만 사회적 기업의 기본 틀에 대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는 저희는 돼야 된다.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경남의 이 통계를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80개나 된대요. 그리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도 43개. 엄청난 게 많이 된 걸 알고 있는데 그럼 다들 이렇게 현황은 어떻습니까? 좀 힘든 기업도 있을 거고 잘 된 것도 있을 건데. 경남에는 엄청나게 뭐 진짜 대박 친다 이런 거는 그래 많지는 않지만 어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70억 정도 막 이렇게 연매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존의 기업들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사회적 기업의 하나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회적 기업은 크게 잘 된다, 돈을 낚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인원을 뭐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된다 이런데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가 높음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사회적 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 없고 그래도 없는 중에 많은 이유는 그러니까 매출은 많이 늘지 않았지만 뭐랄까 취약계층을 고용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 포커스 맞추고 그래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대표님, 저 경남 사회적 기업 뭐 협의체 같은 데도 뭐 회장님도 하셨고 지금 뭐 지역 내에서 또 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이 공유에 관해서 저희 뭐 젊은 친구들이 후배님들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준비하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실 저도 뭐 못 모르고 시작했는데 네. 열정만 갖고 있는 거 아니고 마음이 각오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빚도 얻을 각오가 돼야 되지. 저도 부채가 하면서 생겼는데 이 부채의 각오도 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같이 힘들었던 경우는 저희가 이 부채도 있는 거예요. 저희야 회사의 부채는 없지만 저 개인으로의 부채도 생겼는데 그런 마음에 가고 이거는 뭐 지원을 받아서 그걸 지원을 다 어떻게 받아가 이 회사를 꾸려 일하면 참 감사하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저희가 일을 못하고 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이 직원이 있으면 고용을 했으면 그 고용의 직원들을 함께 끝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야 회사 힘들다 당신 그만두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잘 되든 못 되든 함께 가야 돼 이런 부분들의 마음이 각오가 있어야만 이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냥 이렇게 어떤 분들은 보면 그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두 분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분류는 진정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분류는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 지원금을 어찌 한번 뭐 받아서 자기 하는 그 기업에 기초가 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후자는 지원금이 끊기면서 이제 사라질 뭐 위험이 있고 대부분 그런 것 같고 네. 전자는 그나마 이제 사회적 가치 공유를 이제 이어는 나가는데 이 후배들이 막 많이 좀 관심을 가져서 뭐 지역에도 많이 뭐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도 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통영은 좀 사회적 기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거기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기업 지원과 같은 경우는 뭐 예. 뭐라 하냐면 없어요 어디 이래 이야기하는데 예. 다른 데는 서로 하려고 해요. 예. 막 그 뭐가 없는데도 만들어내고 이게 뭐 여기 가면 받으면 지원은 뭐가가 뭐 큰 일이라 이러는데 저희 통영에는 실질적으로 아카데미 하면 몇 분 네. 오시긴 오시는데 네. 그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데까지는 이어지는 지금 별로 안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 교육을 늘 이렇게 가서 보는데 처음에 1강 할 때는 뭐 한 20-30명까지 됩니다. 전년도만 해도 최종에 보니까 한 4-5명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맞아. 진짜 기업하기 환경이 힘든 겁니까? 창업하기 그런 것도 창업 조건은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우리가 그 고용이잖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뭐 100% 임금비를 주는 거 기업은 저희 지원금이 어떤 거냐면 인건비가 처음에 뭐 100%딱 사회적 기업 예비부터 5년을 잡는다면 예비 2년, 인정 3년이면 그 5년 안에 첫 번째는 임금 100% 지원, 80%뭐 70, 60, 5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별적으로 100%를 쫙 주는 것보다 그렇게 청개별로 주는 게 저희가 갑자기 100% 주다 다 끊으면서 야, 니 자립해라 이러면 너무 충격 데미지가 클 것 같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조잖아요. 제조는 인건비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 자재비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게 딱 그 타켓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술자를 고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제가 기업이면 기술자를 고용하지만 취약계층을 고용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1-2년은 기술자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저희 초창기에는 저희는 결혼 이주 여성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술이 어떻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래 하다가 보면 기술자가 한 1년 정도 하는데 저 돈 더 많이 버는데 갈 겁니다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그때 엄청 제가 충격을 1년, 2년 동안은 예비할 동안은 정말 허무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 이제 인정 들어가고 나서는 좀 그런 친구들이 없고 다시 돌아온 친구들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친구는 절대 이직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고용하라고 했으면 그 고용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 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 을 약간 저기는 그렇게 해서 일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가 돈 얼마 벌었어 이번에 매출이 얼마야 이런데 잣대를 대는 거예요. 성과만 보이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가지고는 많이 힘든 거죠. 예. 그럼 하시는 일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이 민들레 누비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누비. 그 누비 좀 이야기해 봅시다. 그 뭐 통영 사람 누비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집에 또 누비 제품 하나 없는 집 예.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교수님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 선택한 것 같다고. 지역 특화 상품이니까. 그리고 저희 뭐 전통 공예품이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게 우리만 참 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를 저희가 좀 더 발전시키는 이 누비를 할 때, 저는 사실 누비가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죽의 가방 시대는 이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비싼 명품이라도 무거워서 못 들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것도 맞습니다. 동물 이런 것 친환경. 때문에 네. 뭐 서서히 사라져가는 게 가죽 맞습니다. 제품인데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에코백 이래 이야기하지만 그 에코백은 에코백으로 끝나는 거지만 좀 더 그래도 멋있고 그 가죽을 대신할 수 있는 빳빳한가 그렇죠. 이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비자를 또 만족해야 네. 되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너무 이 자긍심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죠. 예. 그 특별히 또 통영 누비가 유명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자랑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통영누비는 400년의 역사, 뭐,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럽니다. 뭐,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뭐랄지, 장군의 옷들은 위에서부터 오지만 군사의 옷들은 자급자족 해야 되는데, 그 혹겹으로 갖고 입으면 화살을 바로 맞으면 그게 방패 역할을 할 수 없는 몸에, 근데 누비를 많은 솜을 더 떼어가지고 하면, 저희 솜 한 개 놓지만, 3개, 4개를 놓으면 그게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해서 여기 지리적 요건이나 섬유가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래 누비가 유명할까? 그런 거 옛날에 찾았을 때 봤을 때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솜씨들이 또 통영 분들이 이게 우리가 사람들 솜씨가 좀 많잖아요. 뭐 다른 누비 아니라도 나전이면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면 뭐 이것만 했겠습니까? 여인네들 옷들도 만들었을 그렇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여기 많은 높은 어르신들의 부인들이 통제형 오셔서 문화가 오셔서 그 옷을 입고 야 이쁘다 그럼 다시 또 발령 나서 올라가시면 그 어디서 만들었노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유래돼서 누비가 계속 그 끊기지 않고 맥이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누비도 많이 쓸 건데 통영 누비 보면은 땀수라든지 누비 특성이 또 다르다고 하던데. 저희가 아는 상식적인 어떤 기계 누비야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말하는 저희도 재봉틀 누비는 맞는데 근데 윗사 아랫사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박음질을 하는데 저희는 다른 옷에 비하면 이제 두 분이 남자분이니까 옷 같은 데 보면 땀수라는 게 있는데 그 땀수가 한 3을 놓는다면 통영누비는 1.5에서 2를 놔요. 그만큼 촘촘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널선한 누비보다는 이렇게 박음질을 해서 하나가 이렇게 탁 늘어지면 그게 쭉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한 올만 딱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 바늘 갖고 한 땀 정도는 이렇게 그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제품이 있듯이 저희가 이렇게 줄 간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땀수의 간격도 있지만 줄 간격은 0.3골이 있고 0.5골이 있고 뭐 1cm의 골이 있는데 흔히 이불을 한다거나 이런 데는 한 1cm 뭐 정도 하고 그다음 가방 같은 건 좀 빳빳해야 되니까 0.3골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 누비에도 0.3골과 0.5골이 같이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누비라만 갖고도 이런 디자인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응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누비 갖고는 다양한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인형도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저희 직원들도 그냥 들고 다니는 국장님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으면 주면서 이 가방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하루 만에 만들어냅니다. 주문 제작. 네, 그 정도예요. 그게 가능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념품 시장에도 뭐 이제 뭐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그에 맞는 뭐 한산대첩 이미지 아까 뭐 말씀했지만 요트 이미지 뭐 그에 맞게끔 기업들도 그렇게 이제 요구하면 언제 네. 제품이 되겠네요. 지금은 그게 그 주문 제작이라는 게 나만의 가방 이런 걸 좀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조금 나만의 가방을 요구를 할 때는 조금 더
가격대가 그렇죠. 있지만 그걸 해서 주문해서 받아서 저희 거의 주문 생산이 많잖아요. 만들어 놓고 팔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주문해서 나가고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누비 명함집을 사실 민들의 누비 명함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예전에 선물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도 이렇게 가방도 있고 파우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 그렇죠. 스레파도 있고 여쇄고리. 예, 여쇄고리 다 하나씩은 우리 요 지역 잘 쓰고 주민들은 있습니다. 하나씩 예,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가장 인기가 높은지 예, 만족도가 개수로 따지면 소품들이 많이 나가는 예, 거잖아요. 근데 가격대로 따지면 가방인데 가방 지금은 다양하게 나갑니다. 음. 근데 저희는 타겟이 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합니다. 기존의 누비들은 저희가 이번에 그때 관광 설명회 이런 데 가서 네. 작품했을 때 누비가 달라졌다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작은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누비에는 막 알록달록하고 꽃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드는 거지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컨셉들을 좀 바꾼 거예요.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무채색 내지 뭐 이번 저희가 만들어낸 것도 최초로 누비 그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누비 이야기하는데 브랜드가 뭐예요? 이러면 다 통영 누비가 브랜드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민들레 누비는 저희 회사 이름이고 그래서 트렌드 작이라는 이름은 작을 지을 작이잖아요. 그 누비를 짓다 뭐 이런 뭐 바느질을 하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도 만드는 건데 이걸 이제 그 브랜드로 살짝 넘어간다라면 새로운 브랜드에 어떤 거냐면 통영의 고지도를 네. 그 일리스트 작가가 안에 예를 다 이렇게 들면 넣으셨네요, 안에 이게 그죠? 고지도라고 하면 이거를 일리스트 작가가 새롭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젊어 보인다 할까? 고지도에 대한 인기도도 참 많거든요.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좀 젊은 친구들도 그 이 고지도에 대한 관심도가 옛것에 대한 관심, 그 옛것의 어떤 새로운 어떤 트렌드 이런 부분들. 그게 그래서 필요. 똑같이 안에 생겼죠. 고지도가 네, 이 가방은 백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젊은 친구들 참 좋아하겠는데 예. 심플하게 그죠? 근데 안에는 또 안에는 고지도가 싹나는 사실은 이런 안감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이 극감이나 안감이나 저희들이 다 제작을 하고 다 그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안에는 좀 싼 걸 하고 바깥에는 비싼 걸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극감 안감 가격이 거의 동일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여기 있는 여기 주로 보면 산, 섬, 통영의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모티브에도 산과 나무, 동백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이 동백을 하나 따서 이런 참이 생기는 거예요. 참. 참이라고 이제 악세사리 가방, 이런 거. 악세사리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해서 이건 또 이거는 남녀가 같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남자, 여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메고 다니는. 네. 전문적으로 그러면 이 브랜드 작도 그럴 것이고 새로운 브랜드인데 네. 디자인을 따로 이제 두고 이렇게 다들 제품을 하시는 건지. 이번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 네. 때는 사실 이태리 유학파의 그 디자이너가 그 좀 그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사업 개발비라는 마지막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좀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부담을 안고 40% 정도의 자부담을 안거든요. 그래서 한 9천만 원 정도 들은 이 브랜드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여도 다양하게 있는데 평소 때는 저희가 만들 때는 저희 안에서 실장님하고 직원들 전부 다 동원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세계 시장을 어떤 그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이태리 가서 유학을 갔는데 가보니까 우리나라 것이 더 최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근데 우리 그러니까 나가봐야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통영을 요즘 나가봐야 우리 맞습니다. 이 고향에 대한 애틋함, 기중함, 또 타국을 가봐야 미나
있잖아. 미나에 요즘 많이 있어서 미나에 또 모티브가 큰 디자이너의 어떤 그걸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 그런 게 3년 전에 만난 친구인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번에 만나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고요. 근데 그 친구는 실질적으로 이런 큰 컨셉만 잡아주는 거잖아요. 누비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 실장님의 한번? 직원들이 다 한 거죠. 이 작품이 통영 이야기입니까? 네. 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네네. 저희 그 경상남도 공강상품 공회전에서 금상 금상.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작품 그대로 해서 전국으로 다시 합니다. 전국 가서는 더 나은 상을 받아오겠습니다. 이제 뭐 금상 때 동영상 더 큰 걸 받아야죠 이제. 어떻습니까? 민들레 루비 하니까 결혼 이주 여성들이 주로 작업장을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나라 이주 여성들이 일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 중국에서 시집 온 친구 어, 한 사람, 캄보디아 두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베트남 친구들 3개국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가 국적은 한국입니다. 시집 와서. 맞죠. 국적은 한국이. 네. 네. 그렇고 이제 원래 뭐라 그래 친정 그 모국이 그렇다라는 이야기. 베트남 친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제가 저 언론을 통해서도 봤지만은 또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친정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게 진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 기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작년 이제 올해 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정 보내주려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후원을 해줄게 전화를 해라. 아유. 이런 분들이 사실 가슴 억슴 뭉클했고 첫 해니까 제가 베트남을 따라갔어요. 갔는데 실제로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남편보다는 더 아내가 잘 사는 것 같는데 물가의 어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임금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랬는데 참 이렇게 사는데 와서 고생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고 그 집에서 저희가 3일을 잠을 잤거든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참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미 이 방송에 나온 김에 저기 뭐 판매에 관해서 홍보도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그 판매 촉진보다는 뭐 이렇게 또 후원을 뭐 강요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또 보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 사회적 기업 이렇게 말하면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대표라서 제가 돈을 벌어서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월급만 받고 그다음에 이제 다 저희가 월급이면서 나머지 뭐 돈을 더 많이 벌면 우리는 일정한 어떤 임금을 주고도 남는 게 있다면 다시 지역 사회 하나하나 사회 서비스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임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임금이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조니까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상상이 가시죠. 어느 정도는 벌어야 된다는 게 나오는데 작년에 참 힘들었는데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다른 분들이 누비 하시는 분들이 통영에 너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원금이 많이 오니까 너희들은 안 괜찮나 이런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원은 이제 완전히 끝났고 독립 상태입니다. 독립 상태인데 저희가 한 임금비가 80%를 차지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힘들다고 뭐 그만두라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어나가는 부분들인데 조금만 더 관심 가지면 가방을 한 개 사는데 그냥 저희 것을 사고 팔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가방 한 개 사갈 때마다 나는 그 사회 서비스 사회적 가치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공정무역 같은 그런 거 일종의 그런 거예요. 저희 공정무역 세계를 시장이지만 우리는 통영을 상대로 하는 그런 거죠. 맞습니다. 민들레 누비 하면 이 세계 전시장 곳곳에 많이 전시를 하고 있다는데 뭐 러시아도 가고 또 최근에 미국도 간다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판매로 이어지면 참 좋은데 전시는 잠시 갔다 오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저 이제 판매를 위해서 간 건 이번 LA가 처음인데 며칠 지난 주간에 갔습니다. LA 도착을 했는데 그 문화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제품이 엄청 소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공예품이니까 패브릭 시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패브릭 시장하고 공예품을 같이 시장에 넣으면 비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네. 진짜 한 땀 한 땀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인데 LA 시장 가서 정말 뭐랄까 가치를 아는 한 분이라도 만나면 참 감사한 일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아마 누비가 통행을 가서 찾을 수도 있을 예. 거예요. 네. 또 제가 그러게. 긍정적인 거는 저 중국 시장도 그렇지만 러시아에 우리 사마리아시아 갔을 때 상당히 그쪽의 호응이 좋았다고 행정에서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뭐 피부가 실질적으로 그게 조금 대표님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놉니다. 근데 많이 선보이고 이랬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 시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누비가 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니까 네.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 너무 긴 고민보다 짧은 고민 해주셔서 주면 좋겠고 저희가 이 누비라는 건 그 민들레만의 누비는 아니잖아요. 통영 누비 그렇습니다. 자체가 예. 통영이라는 이름을 걸고 가기 때문에 예. 우리 통영 시민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네. 또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강분의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걸 아시고 이것들이 정말 저희도 소중하게 한 땀 한 땀 만들지만 이걸 사가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저희가 정성을 들여서 만든 그 가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통영 시민들도 이 누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이 소중함들을 우리만 소중한 걸 알고 우리 잔치만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깥에 홍보하는 부분들도 조금 대대적인 거 왜 이게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통영누비가 뭐 어떻게 유래됐냐 뭐 이런 이야기처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그래야 매출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누비 하는 곳이 20군데가 더 넘는다고 합니다. 그때 뭐 한 2년 전에 20곳인데 지금은 또 누비 판매하는 집들이 생겨나고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장이 늘어나니까. 예. 그 상품을 예. 해가지고 가치 인정도 네, 그렇고. 그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통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좀 더 멀리서 저희는 통영에서 많이 팔기보다는 그 바깥에서 통영 외 그 시 같은 곳에서 많이 팔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따로 매장을 준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서울도 있고요. 이제 서울도 있고 특히 이번에 트렌드작이라고 네, 생긴 스피랑이? 이 제품은 스피랑에 이제 대리점격으로 저희가 그 1호점이 하나 있고요. 통영 1호점이 있고 그 고궁박물관 옆에 경복궁 쪽에 또 이제 저 샵앤샵 개념으로 하나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그 트렌드작은 그렇지만 민들레 누비는 저 계산까지 가 있습니다. 계산 무슨 휴게소 하시는 분들인데 그 휴게소가 우리 그냥 아는 조그만한 휴게소가 아니더라고. 제가 보고 엄청 놀랐는데 하나의 기업처럼 돼 있더라고. 그 안에 가니까 뭐지 꼭 그 면세점 같은 느낌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 집에 진열장이 좋지 않고 아무 때나 안 오면 물건을 안 준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유리장이 있는 곳이 다 해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계산이 한 5군데 정도 나가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 저기 대구 뭐 울산 뭐 이런 예 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면 돈이 많이 벌지 않냐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통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제품이 많이 양성돼서 이렇게 자식같이 나가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수익으로 순환이 돼야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품이 많이 나가는 거는 투자만 계속 된다는 거니까 거죠. 일단 뭐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네. 사람들이 네. 많이 보고 또 구입도 많이 하니까 예. 저번에 보니까 다시 리폼 해준다고 그런 것들 아, 예, 또 선봐준다고. 예. 그 이제
누비 제품을 사는데 저희는 팔 때 그렇게 판매를 할 때 그러거든요. 평생 A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덜어 보면 끈이 떨어지거나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고리가 또 이렇게 해서 다 하는데 저희 거만 하면 다른 집은 그걸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사회 서비스라면 너무 거창하지만 누비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지역 사회에 뭔가 돌려줄 수 있는 건 가지고 계신 누비를 수선을 해드리겠다가 무상으로 그렇게 말씀했는데 진짜 나들나들 다 떨어진 거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판매하는 아니 뭐랄까 새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는 가져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 지금까지 한 30건 정도 많이 안 네, 먹네. 조그만하게 오늘도 지갑에 자석이 고장난 게 아니라 저희는 자석을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랑 만나면 안 되니까 그러는데 그 똑딱이를 다는데 이분이 자석을 가지고 있는 똑딱이를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제품은 아니었는데 수선이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비싸지만 이건 서비스로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웃으시면서 감사하고 갔습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이렇게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뭐 통영시 행정 차원이나 안 그러면 그 민들레 누비 개인적으로나 온라인이나 뭐 쇼핑몰이 좀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협업처럼 종합적인 뭐 쇼핑몰 형태가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쇼핑몰에 대한 고민은 처음부터 해봤는데 저희가 유명하지 않는데 저희 인터넷 들어가면 네. 민들레 치고 들어있는데 민들레가 알려지지 않잖아요. 그럼 통영누비 치고 이런 많이 있는데 그 만약에 G마켓이나 이런 뭐 있는 그 대형 옥션이나 포털. 이렇게 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저희 쇼핑몰 안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몇백만 원을 들여갖고 이거 과연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그래서 좀 저희가 그 고민 속에 그건 안 했어요. 네. 근데 전 유일하게 꽃피는 아침 마을이라고 그 판매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도도 있고 시에도 쇼핑몰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가지고 그냥 통영시 들어내지 안 그러면 그걸 별단적으로 인터넷 안에 뭐 나가든지 또 혹시 홈페이지 아니라 하더라도 어디서 치든 뭐 안에 들어와서 판매가 구입이 가능할 수 있든 그렇게 좀 저희가 활로를 개척을 좀 그렇게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거를 활용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저희가 만들면 또 돈이 들어가 쓸데없는 돈에 낭비하는 거잖아요. 제가 네. 예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인근에 이제 고성에는 인터넷 공룡 뭐 쌀도 가지고 그 농수산물도 잘 되는 것 같고 저희는 지금 기념품을 많이 연구를 하고 관광업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 IT 강국인 나라에서 그리고 그런 건 SNS를 통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기념품들이 조금 뭐 생산되고 홍보됐으면 하는 바람이 되긴 드네요. 예. 저희도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네. 소리를 귀 기울이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보면은 민들레 누비로서 개인적인 또 이 목표도 있고 꿈도 있을 건데 앞으로 각오를 한마디 해주시죠. 개인적인 건 이전에는 뭐 거창하게 해외 시장이 뭐 처음엔 사실 이랬거든요. 첫 번째 저희 민들레 목표는 통영에서 최고 잘 만드는 누비 가방을 최고 잘 만드는 거. 두 번째 그다음에 해외 시장 개척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수정은 통영에서 누비를 만든다라는 건 잘 만든다라는 건 어느 정도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다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거는 뭐 잘난 체 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막 놀아가는데 이 만들어진 누비가 통영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통영 사람들이 다 이 누비 가방을 들고 사실 우리 통영 너무 많이 들고 다닙니다. 네. 솔직히. 저희 같은 이번에 제품 낸 것도 남자들도 들 수 있는 가방이니까 남녀 할 것 없이 누비 가방을 좀 털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저희 제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도 인정받는 저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으로 이걸 유명한 게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은
다 네트워크가 네.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구촌, 내가 욕지 섬에서도 네. 이 유명한 걸 만들고 있으면 다 오지 않을까.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인데 시간 걸리니까 저희가 이제 임금 이런 거 나가니까 어서 답답한 이거 아니구나라고 재수정하기도 되는데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대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 패스 안 가도록 그런 제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예, 고맙습니다. 더욱 좋은 작품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통영뿐만 아니고 세계 속에서 민들레 누비 대결로 아마 이도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